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첫 번째 단계인 지목 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 판정의 원칙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지목 판정의 예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유 기간 중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하나의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즉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 판정의 원칙은 동그라미 1번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 동그라미 2번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여기서 공부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등기부라고 많이들 하죠. 그리고 토지대장 내지는 임야대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다른 토지의 지목과 사용 용도의 사실상 현황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의 사실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특성조사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또는 보상금 산정 내역서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사된 토지의 사용 현황을 통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대장을 통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적공사가 발급한 토지 현황 측량도도 그 판단 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목 판정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지목 판정의 예외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 두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부지로 개발 예정지라 매매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 굳이 결실도 볼 수 없는 농지를 지을 필요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휴경한 점이 인정되므로 양도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특별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농지를 방치하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다음으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를 말하는 거죠. 만약 나대지로 보게 된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소득세법이 정한 13가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허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나대지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나대지로 봅니다. 이 동그라미 1,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일반 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 주택 건물인지에 따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나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보유 기간 중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유 기간 중에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2005년 1월 1일에 임야를 취득하고 2014년 11월 1일에 그 임야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변경된 공장용지에 2017년 1월 1일에 공장 건설을 착공을 하고
그 공장은 2017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되어서 2018년 6월 30일에 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야에 해당하는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각 지목별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간기준이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했는지,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용에 사용했는지,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용에 사용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기준을 적용을 해보면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공장용지로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기준을 적용을 해보면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야로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기간과 공장용지로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할 때 지역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모든 임야에 대해서 면적기준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도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지목별로 어떤 기준은 적용하고 어떤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지는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전체 보유기간 중 60%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임야로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기간과 공장용지로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유기간 중에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연접 또는 인접한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 필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과 같이 연접 필지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경계 등의 표시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도로나 하천으로 인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관리 실태, 사용 현황 등으로 보아 그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합니다. 예컨대 나는 토지를 A 필지, B 필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 필지 위에 주택 건물이 있다면 이 A 필지는 주택 부수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A 필지와 연접한 B 필지도 일괄하여 주택 부수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일괄 용도로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목 판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판정 제외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